다음으로 이쪽 여기 지금 제가 먼저 지금 저희한테 신청 주신 분 중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반농성의 지속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다 들으신 다음에 정부부처가 대답부터 하실 건가요? 네. 아, 네. 네, 반동현 대표 주요셉입니다. 제가 오늘 와보니까 사실은 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많은 내용들은 반대하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낙태 비범죄야. 그러나 낙태 분명히 불허하고 낙태 반대하는 단체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단체들은 하나도 안 와 있고 오직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만 주장하는 단체가 와 있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그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한국의 상황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통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유엔의 상황을 무조건 한국에다만 일방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통보하듯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상황을, 이런 불가피한 상황, 특수한 상황을 유엔에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부에 대해서 일단 자료 정리가 너무나 안 돼 있고 어수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뒤에서 나오고 뒤에 했던 얘기가 앞에 나오고 여러 정부 부처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엑셀 만드시는 분들 기본 공부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서가 얘기했는지를 딱 보면 이거는 누구든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든지 한눈에 와야 되는데, 이거 뭐 전혀 초등학생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많은 부처가 왔는데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것은 정부 관료들이 정부 녹을 먹고 너무나 못하고 있다, 이런 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여기서 많이 지적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많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나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는 많이 그래도 한국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건 고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E2 비자를 받은 영어 회화 강사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법무부가 해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일반 국민들에 보면 대단히 이것은 저희도 성명을 냈었고 그때 있을 수가 없는 조치다. 왜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보건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직접적으로 외국인 영어 회화 강사로부터 1대1 교습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정부가 무조건 UPR 권고라고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UPR 이 내용은 유엔이 세계 정부가 완전히 통일된 정부가 아직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대한민국 법무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 부처들이 UPR의 권고를 마치 그냥 의무사항인 것처럼 다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쫓기는 압박감을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무조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방부가 얘기한 병역법 92조, 병역법 88조이랑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역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역에는 애국과 비애국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만약 집총을 거부하고 싸우지 않겠다면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저는 최전방 육사단 7연대에서 철책근무했던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일개 소수, 특히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여호와의 증인만을 특정 우대하는 이런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종교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이거는 국민의 저항도 물론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는 비례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입장을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 92조 6항 군형법,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성 성행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실제로 정신분열병이 생겨갖고 평생 동안 서울법대 나온 친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동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미군 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무조건 동성애자들, 군대는 상명하복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길 수 없는데 상관이 옷 벗어야 돼요. 하면 돼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인권의 문제로 여기서 등갑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반인권적인 얘기예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마치 일반적으로 누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처벌한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인권의 문제라고만 몰아가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되지는 않은 얘기고 기만하는 얘기고 일방향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반대하는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안하셔서 원칙을 지킬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특히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사람의 단체들만 여러 모아놓고 이렇게 담담히하고 이러면 정부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를 처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중에서 꼭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만 많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차별금지법까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소수들, 약자들을 보호합니다. 저희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윤리성과 도덕성과 사회 규범과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의 일반 법규범, 상식, 국민윤리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차별금지 사항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차별금지, 말만 좋은 허울뿐인 그러나 역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만 대면 알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성 성매매 업주로부터 강제 폭행당하고 추행당하고 조직폭력배랑 연관돼서 엄청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피해를 받은 사례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진보 언론 쪽에도 제보를 했는데 아무런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왜 보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인권 프레임에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리하니까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동성 성매매 업주를 그 계약서를 운영하는 분이 저한테까지 제보를 합니까? 좀 터뜨려달라.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역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만일 표현의 자유 문제가 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됨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헌법의 문제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가게나 케이크 가게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다 감추고 피해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를 감추고 그런 모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 몇 사람 특정 소수의 사람만을 위하는 건데 다수의 사람이 역차별을 받고 다수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법무부랑 간다는 자리인데요. 예. 계속 지금 당신도 여러분하고 하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시면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믿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예, 법무부를 알았습니다.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자, 얘기하시면 그래 법무부에서는 제가 그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자, 저기, 그러면 참, 마무리 조금만 대표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 정책에서 여기 권고를 수용한다 만다 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투 비자건만큼은 다시 한번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회화 강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많은 학부모들, 우려를 하는 학부모들과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권을 발휘해서 법무부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UPR 권고만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나 여러 군데서 나름대로 많이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논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입장 저희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젠더 메인스트림으로 해서 성주류화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펼쳐가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부도 위기가 상당히 큽니다.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 못하는 미혼 청년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15년 동안 이런 일을 쭉 보면서 매년 4월 달에 정부 통계가 나오고 통계청의 자료가 매년 4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12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이 안 된다. 그리고 결혼도 안 된다. 3포, 5포, N포 시대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여기서 내어놓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혼자 살아라.
아니 심지어 근데 저희가 제가 이거는 제보받기는 간담회 공개된 강아지 키우는 공청회가 돈 준다. 아니고 비공개. 뭐 이런 데까지 돈이 네. 나간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출산 문제까지도 담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지를 해서 국가부도 관심 있는 저출산 분들 문제가 이게 오시라고 고령화 수정 문제가 보시면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12년간 논의되는 122조 부분에 6천억이라는 돈이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게 쏟아부었는데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세계 지금 최하입니다. 기자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여성가족부는 촬영은 심각하게 저희가 하지 않는 걸 반성하고 사전에 무조건 합의가 됐거든요. 여성 페미니즘 지금 이거는 시각에서만 벌써 수백 공할 명이 것이 아니라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진정으로 겁니다. 국가를 위하는 지금. 그 아, 정책 그렇습니까? 구사라면 자기들이 맡고 있는 저출산 죄송하지만 이런 명함은 대책에 전 세계 자신이 없으면 내놓으시고 다른 명함 부서로 시간 옮기고 주시겠어요. 아니면 진정으로 네, 뭐 정부에서 예산을 막아가고 그 일을 집행하겠다면 저희가 거기에 사전에 걸맞게 촬영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걸 고지를 안심하고 드렸는데 그때 국민들에게 의견을 주셨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유익, 우리 국가에 유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여성가족부는 좀 많이 좀 만들어주시고 의견을 미리 주시고 거기에 협의를 예산도 했어야 되는 거 편성해서 아닌지 결혼을 절차적인 하는 부분. 청년들 많이 결혼을 시키고 국민운동도 일으켜서 우리 실체된 경제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상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